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점을 읽어준 남자 타익남 시문입니다. 자, 이 시간에 제가 영상을 찍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오후 3시에 영상 올린 거 여러분 보셨죠? 보신 분도 있을 거고 안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댓글이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살려달라.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차 매수 한다는데 어디서 3차 매수 할 것이냐? 그리고 또 트럼프가 돈을 푼다고 하는데 돈 안 푼다. 그냥 세금 깎아준다고 하더라.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진실은 분명히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속에서 그동안 노이즈가 많았던 그런 부분들 정말 제가 확실한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최근에 12월 달에 금리 인하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지표가 발표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불안해 하신 분들이 많은데 오늘 제가 명확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그리고 우리 XRP 과연 이후에 어떤 흐름을 가질 것인지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XRP 힘차게 외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XRP 가자! 첫 번째입니다. 2,000달러 준다고 하죠. 여기에서 제가 댓글 보니까 야, 세금에 깎아주다 하더라. 돈 안 준다고 하더라. 그런데 뭐 양적 완화로 해서 뭐 해서 돈이 들어와서 뭐 주식시장 안 가고 우리 시장으로 들어온다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뻥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명확히 나왔죠. 로이터에서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습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의 관세로 인해 정부 금고에 들어온 돈을 사용하여 미국인들에게 2,000달러 수표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면 다 된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준에서 12월 달에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주장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반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민간 지표는 변동성이 너무 크고 노이즈가 많다. 그래서 연준에서는 그런 지표들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공식적인 지표만 믿어라. 공식적인 지표 아니면 너희들 믿을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흐름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공식적인 지표가 나오지 않았을 때 민간 지표도 연준에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무시하고 이제는 정식적인 지표만 믿겠다? 이건 아니죠. 그리고 최근에 야후 파이낸스에서 나온 기사를 보면 급여 처리업체 ADP에 따르면 민간 고용주는 10월에 4만 2천 개의 일자리를 추가했는데 이는 7월 이후 처음으로 월간 증세지만 여전히 투자자들이 올해 초에 본 것의 일부에 불과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시장이 안 좋다. 여기 보면 모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 지표 절대 믿지 못할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한간에 공식적인 지표가 나온 이후에 민간 지표들이 그것을 따서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 민간 지표들은 그거 가지고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최근에 정식적인 지표가 나오지 않을 때 지금 현재 민간 지표 이것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의 흐름들 안 좋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자, 밑에 또 기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민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노동시장이 10월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10월 미국 해고가 20년 만에 최고치로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도 실업 청구는 안정적이다. 그래서 별 필요가 없다. 이거 뭐 실업 청구가 좀 많아진다고 하면 우리가 좀 긴장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긴장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그렇죠. 지금 현재 민간에서는 그리고 현장에서는 죽으라 죽으라 하고 있는데 단지 이것만 가지고 평가를 하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의 주장 첫 번째, 두 번째 정말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용 성장률은 느려져야 정상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둔화는 나쁠 수 있지만 그게 붕괴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렇습니다. 플랫폼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국이 위험하지 않은 위태로운 상태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채용 공고는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2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020년, 2021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데이터에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민간 데이터들도 분명히 공식적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전혀 못 믿겠다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민이 증가해서 노동력 공급이 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펴주고 있습니까? 이민자들 못 들어오게 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합법적인 이민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적대감은 혁신 분야에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막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다 제가 하고 있다는 게 참 답답합니다. 답답하긴 하지만 여기서 보면 실업률만 크게 오르지 않으면 고용시장은 안정적이다. 자, 제가 지금 연준의 주장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전부 다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반박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준에서는 야, 고용 노동 시장 너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한 가지는 조금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발표를 안 할 수도 있다. CPI 지표라든지 고용 지표 발표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아니다. 일주일 후나 10일 후 되면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 정도 되면 발표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지 언론에서 이번에도 발표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뉘앙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도 있겠지만 안 할 수도 있다는 기사들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겁니다. JP모건 보고서에서는 10월 CPI 보고서가 데이터 수집 부족으로 인해 발표되지 않을 수도 있고 판단적으로 제출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9월 고용보고서가 셧다운이 끝난 후 일주일 이내에 나올 수도 있으며 10월호는 11월 고용보고서와 동시에 발표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셧다운이 끝났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발표되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현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런지는 전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왜? 지난번에 셧다운 됐을 때 우리 CPI 지표 발표해야 돼 하면서 막 그 공무원들 불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막 해서 10일 안에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10일 늦게.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안 하겠다? 조금 뭔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명확하게 뭐 다음 주 금요일에는 발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려서 거기에서 발표가 안 됐다 그러면 죽일 놈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자, 여기 백악관 대변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연준의 경제학자, 투자자 및 정책 이반자들은 중요한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발표는 안 하겠지만 데이터는 너희들한테 주겠다. 왜? 금리 결정에 있어서 너희들이 가장 중요하니까 너희들에게는 주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받아보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연준 쪽에서는 그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식적인 발표는 없더라도 분명히 JP모건이나 월가 쪽에서는
보고서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제가 누구보다 빨리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입수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연준의 핵심적인 시각은 이렇습니다. 민간 지표는 노이즈가 너무 많다. 믿을 수가 없다. 해고가 늘지 않았다. 고용 충격이 아니다. 인구 구조상 고용 증가 자체가 예전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 이민 증가로 노동 공급이 늘었기 때문에 둔화는 정상적인 조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네 가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준의 생각이 맞습니까? 아니면 현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댓글 아래 연준의 생각이 맞다. 연준 아니다. 민간 지표가 맞다. 민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연준 위원들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파적인 사람도 있고 비둘기파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 금리 인하가 저번에 이루어졌을 때는 상당히 큰 찬성표가 나와서 금리 인하를 했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각이 약간 바뀌고 있다. 그런데 매번 그렇게 연준 위원들이 나는 뭐 하겠다, 너는 뭐 하냐, 너는 이렇게 한다, 나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도 나중에는 막상 회의에 들어가면 달라진다는 거 아시죠? 왜? 회의상에서 야 우리들 하는데 야 5대5 나왔어.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래도 우리 좀 다수로 해서 결정을 했다는 거 그것으로 이야기하자. 그래서 거기서 뭐 갑론을박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10대 2가 나오든지 뭐 11대 1이 나오든지 막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다수가 찬성했다는 그런 부분이 연준 입장에서는 보기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후에 회의에 들어가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부분을 입수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자, 얘기해 보면 비둘기적인 찬성파가 두 군데 있습니다. 매파 한 군데, 두 군데, 그 다음에 파월 의장까지 하면 세 군데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중립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명확히 금리 인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다음 주까지는 어떻게든지 그 정책 위반자들에게 그리고 연준에게 분명히 그 데이터가 갈 것이고 그 데이터가 간다고 하면 분명히 공식적인 발표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들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을 것이다. 현지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알아봐서 여러분들에게 누구보다 빨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시장 분명히 속임수인 지금의 시장이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12월 달에 금리 인하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시장에 퍼지면서 전체적인 하락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결정도 되지도 않았고 아직 아무런 지표도 나오지 않았고 어떠한 방향성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미리 선수 쳐서 여기서 금리 인하 안 할 것 같다. 그래서 실망, 매도.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시장은 끝까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아무리 불확실성이 강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기서 좀 중심을 잡고 가시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12월 금리 인하 아직 멀었잖아요. 근데 벌써부터 안 될 거야 하면서 미리 예상해서 내던지는 그런 일은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12월 달에 금리 인하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죠. 금리 인하 연속적으로 된다고 하면 그리고 양적 완화 된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당연히 우리 시장 쪽으로 돈이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돈이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분명히 상승의 흐름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2월 달에 금리 인하가 떡하니 됐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날라갑니다. 날라가는데 그거 날라가는 거 따라서 매수하실 겁니까?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11월 달에 여러분 중심을 잡으시고 지금 약간의 하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심만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매수 11월 달에 분할 매수로 천천히 해 나가겠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이렇게 작년에 이렇게 급등했을 때 있잖아요. 7배 급등했을 때 그때도 920원에서 670원 막 난리를 쳤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조금 이렇게 늘려놨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크게 급등 나가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이지만 제가 지지난 영상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런 급등락의 흐름이 3번 정도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흐름 여러분들 견디셔야 됩니다. 작년도 똑같이 그 흐름을 견디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7배 상승을 먹었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분명히 견디시는 분들은 2배에서 3배 정도의 상승도 분명히 먹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말에 이제 3차 매수를 시작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강하지 않은 3차 매수. 그리고 이후에 3,870원 부근까지 가서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 강한 매수를 하겠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강하지 않는 3차 매수를 분명히 여러분들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노란톡방과 텔레그램방 그리고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시고 싶으신 분은 지금 바로 영상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에 신문과 코인 시장 대응하기 노란톡방, 텔레그램방, 라이브 방송 들어올 수 있는 링크가 있으니까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3차 매수, 4차 매수,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여기 3,875원에서 시나리오가 3개가 나올 때 눌림목 제대로 줄 때 여러분들과 분명히 강한 매수를 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 강한 매수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영상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더보기, 신문과 코인시장 대응하기, 노란톡방, 텔레그램방, 라이브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링크가 있으니까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11월 한 달간의 매도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든코인도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이 앞전에 롬바도 말씀드렸습니다. 33%의 수익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히든코인 여러분들에게 라이브에서 공개해드렸죠. 히든코인 라이브에서 공개해드렸으니까 라이브 들으신 분은 전부 다 아실 겁니다. 그 코인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노란톡방 텔레그램방에서 지금 관리를 해드리고 있죠. 여러분 분명히 수익이 날 겁니다. 수익이 어떻게 나는지 다시 한번 롬바드 이후의 히든코인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인 빅뱅 컨퍼런스 홍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자석 남았습니다. 매번 뭐 15자석 남았다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벌써 많이 들어와서 5자석 남았습니다. 자, 11월 22일 토요일에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합니다. 강연료는 5만 원이고 그리고 우리 이 어려운 시장 이겨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도록 할 겁니다. 3명이서 뭉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시장 이길 수 있는지 그 부분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부자 3선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에 코인 빅뱅 컨퍼런스 참가 신청 링크 있으니까 그 링크 따고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를 통해서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언제나 당신 편 타점을 읽어준 남자 타익남 신문이었습니다.